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처음 그 영상을 봤을 때 우리는 눈을 의심했다. 고작 버스 하나 타봤을 뿐인데 한 인도 여행객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2050년에 살고 있다. 그녀는 비행기를 탄 게 아니다. 기차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다. 그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버스에 올라탔을 뿐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펼쳐진 풍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수단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좌석은 비즈니스 클래스, 커튼을 닫으면 프라이빗 룸, 개인 모니터와 무선 충전, 리클라이닝 각도는 무려 160도. 게다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녀는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 이건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이건 움직이는 미래예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미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당신이 아는 버스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릴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 고속도로 위 단 하나의 미래 체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여긴 뭐지? 내가 지금 탄 건 버스가 아니라 진짜 움직이는 호텔이잖아. 인도에서 온 여행 블로거 아카샤 문가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위에서 충격을 받았다. 그 충격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그녀의 세계관 자체를 흔드는 일종의 문명 충돌에 가까웠다. 평소 아시아에 숨겨진 진주들을 주제로 다양한 나라를 여행해온 그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도 유명 여행 인플루언서다. 하지만 이번 한국 여행은 그녀의 모든 기대치를 완전히 뛰어넘는 경험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시작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샤 몬가, 인도 뉴델리 출신의 여행 블로거예요. 원래 한국에 대해서는 음식과 드라마, 그리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막연한 인식 정도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그 기술력이 뭔지를 제대로 체감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KTX를 타려고 했다고 한다. 한국에는 고속철도도 잘 되어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연히 여행 관련 블로그에서 프리미엄 고속버스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고, 버스인데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같다는 후기에 이끌려 예약하게 된 것이다. 사실 저는 인도에서도 고급 버스를 많이 타봤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디자인만 고급스럽고 서비스는 엉망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한국 도착 3일차 되던 날, 아카샤는 이른 아침 짐을 챙겨 예약해둔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향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부터 그녀는 또 한 번 놀란다. 터미널인데 공항 같았어요. 디지털 키오스크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좌석 번호가 자동으로 출력되더라고요. 인도에서는 아직도 종이 티켓에 손으로 좌석을 적는 곳도 많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버스 탑승. 정말 충격이었어요. 외관은 일반 버스랑 비슷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버스 내부는 마치 항공기의 비즈니스 클래스. 가죽 시트는 최대 160도까지 눕힐 수 있었고 양 옆으로는 개인용 커튼이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했다. 시트마다 무선 충전기, 10.1인치 터치 모니터, USB 포트 발받침, 간단한 테이블까지 완비되어 있었다. 심지어 전용 독서등이랑 공기청정 기능도 있었어요. 좌석 사이 간격은 말할 것도 없고 창밖을 보면서도 진짜 내가 이걸 한국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스가 출발하자 정숙한 엔진 소리와 부드러운 승차감이 이어진다. 보통 인도에서는 버스가 출발하면 드르르르 덜컹덜컹 소리에 뇌가 흔들리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조용했어요. 기사님도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계셨고 출발 전에 안내방송도 있었어요. 심지어 영어로도요. 그녀는 SNS 라이브 방송을 켜고 실시간으로 한국 고속버스의 모습을 팔로워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다. 댓글은 폭발적이었다. 이건 뭐야? 비행기 아니야? 한국은 진짜 미래에 살고 있나 봐. 나도 한국 가고 싶다. 그때 댓글을 보고 저도 웃었어요. 한 팔로워가 한국은 2050년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공감했어요. 특히 인도에서 자주 겪는 차선 무시, 급브레이크, 버스, 내잡상인 같은 혼란과는 정반대의 경험이 아카샤를 더욱 감동시켰다. 차선 변경할 때마다 경고음이 나오고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안정적으로 제어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운전자와 승객 모두를 위한 기술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날 아카샤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이고 철학이구나. 한국 고속버스 한 대에서 시작된 그녀의 감탄은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으로 번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국? 재밌겠다. 근데 왜 하필 한국이지? 아카샤 몬가가 처음 한국 여행을 계획했을 때 친구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다. 그녀는 원래 유럽이나 일본 쪽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이상하게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띄었다. 인도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 K-팝 스타들,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 그리고 기술 선진국이라는 이미지. 하지만 두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끌렸던 건 한국 사람들의 질서와 배려에 대한 이야기였다. 길거리에서 지갑을 떨어뜨려도 누군가 찾아준대요. 대중교통이 시간표대로 정확히 오고 밤에도 여자가 혼자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대요. 솔직히 인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뉴델리 중심가에서 나고 자란 인도 중산층 출신이다. 부모님은 작지만 안정적인 식료품점을 운영했고 아카샤는 영상 제작과 여행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1인 크리에이터였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언제나 조심이 일상이었다. 택시를 탈 때는 기사 정보를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야 했고 밤 9시 이후엔 가급적 외출하지 않았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가방을 낚아채는 일도 있었고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계속 따라온 적도 있어요. 이처럼 불안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점점 다른 삶을 꿈꾸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인도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하는 K 콘텐츠 여행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 당첨된 사람은 10일간의 한국 여행 기회를 제공받고 그 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면 된다는 조건. 그때 진심으로 운명이란 게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단순한 관광보다 그 나라의 교통, 식문화, 사람들의 일상을 경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카샤는 인생 첫 한국 여행길에 올랐다. 도착하자마자부터 모든 것이 달랐다. 첫 경험은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말 공항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쇼핑몰 같았고 환승센터는 마치 호텔 리셉션처럼 고급스러웠어요. 안내문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요. 입국 심사도 놀라웠다. 인도에서는 아직도 손으로 종이를 작성하고 지문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자동화된 키오스크에서 셀프 등록 후 바로 입국 심사로 넘어가더라고요. 심사관도 친절했고 환영 인사까지 해주셨어요. 공항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한국의 거리 풍경에 매료되었다. 길이 정말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거의 없고 신호등 앞에서 모두가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오토바이도 차선을 지키고 클락션을 함부로 누르지 않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첫날 밤 그녀는 홍대 근처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게스트하우스 주인도 영어에 능통했고 도착하자마자 요기요 앱으로 야식을 주문해줬다. 앱 하나로 수백 가지 음식을 바로 배달시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인도에서도 배달앱은 있지만 이렇게 정돈되어 있진 않거든요. 다음 날 그녀는 전주 한옥마을로 향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프리미엄 고속버스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인도에서는 장거리 버스 타기가 정말 고역이에요. 좌석도 불편하고 화장실은 멈출 때까지 참아야 하고 기사는 정류장을 무시하거나 차 안에서 흡연을 하기도 해요. 근데 한국은 출발 전부터 안내방송으로 금연 차량임을 고지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설명까지 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불편함이 없는 이동이란 걸 느꼈다고 말한다. 게다가 가격도 합리적이었다. KTX보다 싸고 서비스는 비행기 1등석 수준이었어요. 인도에서 이 정도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세버스를 빌려야 하고 그조차도 이런 정돈된 느낌은 없어요. 여행은 계속되었다. 서울에서는 경복궁과 청와대 앞길을 걷고 부산에서는 해운대의 밤바다를 찍었으며 제주도에서는 용머리안과 우도까지 다녀왔다. 그녀는 점점 더 한국에 빠져들었다. 기술, 질서, 배려, 안전함, 어느 것 하나 과장이 아니었다. 한국은 마치 공공의식이 국가 전체에 내재화된 사회 같았어요. 개인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움직임이 존재하고 그것이 문화를 만들고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한국 여행 7일차, 그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이토록 안심하며 이동하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새삼 감격스럽다. 한국은 나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직 그녀의 한국 이야기는 절반도 끝나지 않았다. 진짜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서비스 철학과 정을 깨닫게 됨. 서울로 돌아가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안. 이제는 아카샤에게 이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그녀의 유튜브 영상 속에서 이건 움직이는 호텔이다라고 극찬했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여행이라도 때론 예기치 않은 작은 불편이 찾아오기도 한다. 죄송합니다. 저 혹시 자리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부산발 서울행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탑승한 직후 한 중년 여성 승객이 아카샤에게 정중히 말을 걸었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자리를 바꿔달라고? 예약된 좌석인데, 게다가 그녀가 앉은 자리는 맨 뒤 창가, 개인 커튼과 완전 리클라이닝이 가능한 베스트 자리였다. 조금 당황한 얼굴로 아카샤는 영어로 이 자리는 제 좌석인데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성은 한국어로 계속 설명했고 곁에 있던 승무원이 중재에 나섰다. 손님, 옆 승객이 가족인데 좌석이 떨어져 있어서요. 자리를 교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시네요. 문제는 바꿔달라는 자리가 통로 쪽이고 등받이 각도도 제한된 일반석이라는 점. 프리미엄 버스에서 이 정도 차이면 크다는 걸 이미 여러 번 탑승해본 아카샤는 잘 알고 있었다. 순간 기분이 상했다. 왜 내가 굳이 바꿔줘야 하지? 프리미엄을 돈 주고 산 나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심지어 승무원은 무언의 압박처럼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I'm sorry. I prefer to stay here. 라고 말하고 커튼을 닫았다. 그리고 어색한 정적.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예민하게 군 건가? 아니, 이건 내 자리잖아. 그들이 착석 시간 전에 정리했어야지. 마음 한켠에 미묘한 불편함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풀려나갔다. 버스가 출발한 지 20분쯤 되었을 때 승무원이 아카샤의 좌석 옆에 조용히 와서 작은 쪽지를 건넸다. 아까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가족 좌석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저희 버스는 손님 한 분 한 분의 편안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여정 부디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림고속 직원 1동. 쪽지와 함께 제공된 작은 박스에는 따뜻한 허브차 한 팩, 쿠키, 그리고 손 세정 티슈가 들어있었다. 작은 배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다. 아카샤는 속으로 조용히 무너졌다. 자신이 느꼈던 불쾌감은 단순히 서양적인 개인주의 시선에서 비롯된 오해였고, 한국은 모두의 편안함을 동시에 생각하는 사회라는 걸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저 양보를 강요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신뢰를 끼쳤다는 걸 정말 미안해했고, 그걸 회사 차원에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바로 시스템 안에 감정이 들어있는 서비스구나 싶었죠. 게다가 승무원은 버스가 중간 정차지인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아카샤에게 다시 한번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불편하셨을 텐데 끝까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을 방문하신 외국 손님께 좋은 기억만 남겨드리고 싶어서요. 그 순간 아카샤는 알 수 없는 따뜻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작 버스 좌석 하나에서 시작된 이 작고 어설픈 오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정의 본질을 그녀에게 보여준 사건이 되었다. 버스는 서울로 향해 달리고 있었고 아카샤의 마음속에도 한국이라는 경험이 더 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영상용 카메라를 다시 켰다. 이번에는 단지 서비스나 시스템의 외형을 보여주는 영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전하고 싶어서였다. 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는요, 말 그대로 프리미엄이에요. 좌석이 고급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배려의 철학이 정말 프리미엄이거든요. 이제 그녀에게 이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축소판이자 정이 흐르는 공간이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40분. 붉은 노을이 버스 차창에 부딪혀 황금빛으로 퍼지고 버스 안조명도 자연스럽게 따스하게 변했다.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아카샤 몬가는 한동안 좌석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는 정차된 버스 옆에서 가족과 인사를 나눈다. 그 풍경 속에 아카샤는 자신도 이 나라의 한 조각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이제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에요. 이제 한국은 제 마음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호텔에 돌아온 그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한국 프리미엄 고속버스 체험기라는 제목의 영상 편집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처음엔 단지 편리한 이동수단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버스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를 압축한 상징이었어요. 기술력, 질서, 안전, 그리고 정. 이 모든 게 한 칸 한 칸 좌석마다 깃들어 있었죠. 그녀는 한국에서 버스를 타며 단 한 번도 불안을 느낀 적이 없었다. 자리를 찾아갈 때, QR코드를 찍을 때,
출발 전에 안전벨트 공지를 들을 때 버스가 움직일 때마다 놀라운 정숙성과 정밀함이 있었다. 심지어 가장 어색했던 좌석 양보 에피소드조차 결과적으로는 그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겨주었다. 아카샤는 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이렇게 정의했다. 움직이는 한국의 인격체, 정확하고 따뜻하고 실수하더라도 바로잡고자 하는 성실함을 가진 존재. 영상 편집이 마무리되고 그녀는 영상을 인스타그램 릴스로 먼저 공유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댓글은 폭발적이었다. 이게 진짜 버스라고요? 인도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어요. 한국은 진짜 2050년에 살고 있네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네요.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한국 버스 운영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영상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다음 방문 시 전국 버스 노선 체험을 도와주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감사의 메시지를 보낸 뒤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 밤, 그녀는 서울 남산에서 야경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돌아가기 싫다. 인도로 돌아가서 이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 정연했고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은 배려를 일상처럼 실천했다. 무엇보다 불편을 당했을 때 말할 수 있고 그 말에 반응해주는 사회라는 점이 가장 부러웠다. 인도에서는 불편이 있어도 그저 참는 문화가 많았다. 그래봤자 바뀌지 않아라는 포기. 하지만 한국에서는 작게 말해도 그것이 곧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 그녀는 바로 그 점에서 진짜 선진국을 보았던 것이다.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에 탑승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좌석 시트를 눌렀다. 어라, 이것도 많이 눕혀지네? 자신도 모르게 한국 버스에 길들여진 것이다. 이제 너는 과거의 그 불편한 세계로 쉽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그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한국이 그리운 게 아니라 한국에서의 내 모습이 그리울 것 같아요. 그녀의 유튜브 영상 마지막 장면. 서울 야경 위로 자막이 떠오른다. 이건 단순한 버스 체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가장 조용하고 섬세한 미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어요. 그녀가 떠난 자리,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버스 승강장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간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오늘도 묵묵히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수많은 일상과 감정을 태우고 달린다. 어딘가엔 새로운 설렘을 안고 처음 타는 여행자가 있을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익숙한 귀가 길에 위안을 얻고 있을 것이다. 아카샤 몬가에게 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가 한국을 이해하는 방법이었고 조용히 배려받으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던 작은 공간이자 한 조각의 한국이었다. 그녀는 지금 인도에 있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조용한 엔진 소리와 커튼 사이로 비추던 서울의 노을이 머물러 있다. 언젠가 그 노선을 다시 타게 될 날을 기다리며 그녀는 오늘도 한국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길 위엔 또 다른 아카샤가 한국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역시 미래를 만나기 위해서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